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인호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겨온 학부모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보육 대란이 오는 것도 뻔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사토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옥희 전라북도 교육청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옥래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전라북도 회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이세호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공동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경중 우석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 교육청이 2015년도 누리 예산 과정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는 지급되지 않게 되는데요. 교육 관계자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까지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패널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입장 들어보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교육청을 대표한 정옥희 대변인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선 내년에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님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자들께서 상심이 크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만 법률 위반 문제라든지 재정상의 한계로 내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도 전액 정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린이집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김옥래 회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시혼모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저소득 우선순위고요. 일반 아동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보육료가 한 푼도 지원이 안 된다면 월 30만 원 이상의 보육료를 내고 다닐 수 있을까요? 그게 불만에 대한 말씀이시고요. 자, 이세호 대표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애들 보기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어른 된 입장에서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참 이런 일들을 보면서 심한 배신감과 또 학부모의 입장에서 대단히 분노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빨리 조속히 해결이 돼서 어린이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안정되게 그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경준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마디로 우리 정옥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황당한 일이고 이게 사실인가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 우리나라가 OECD 34개국에 해당되는 적어도 선진국인데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했고 또 정책으로 만들어졌고 또 시행하던 이 정책을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아니하고 지방교육청에다 위임해가지고 이 문제가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상식적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토론 이어가도록 하죠. 자, 가장 갑갑한 쪽은 학부모들이죠.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잘못한 건 없는데 먼저 학부모들의 궁금한 것들을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옥희 대변인. 네. 내년 1월부터 그렇다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달라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올해와 동일하게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현재상 지원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교육청이나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지원할 거니까 걱정 말고 보내라. 이거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일 수 있거든요. 김 부장님, 이런 부분까지 왜 나올 수 있을까요? 저희는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확고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자료를 내보냈습니다. 현재 누리과정 제도는 지난 2012년 국민적 합의와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거쳐서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고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해서 2014년부터 만 3세에서 5세 유아 전 계층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던 부분이고 영유아 보육법 제6장에서 보면 무상교육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쭉 와서 국회나 어떤 그 누리과정 언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황우여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쭉 모든 것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근거 자료를 내보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경주 교수님하고 이세우 대표께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정부와 교육청이 싸우느라고 애꿎은 내 아이가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이게 어디서 예산이 나오고 하는 것들은 학부모들로서는 사실상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거기에는 없죠. 그저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좀 잘 다니기를 또 어린이집에 좀 잘 다니기만을 좀 바라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지금 갈등을 저는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지금 큰 국민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편이긴 하나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만에 하나라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정부도 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여러 보수 진영의 교육감들이 당선됐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처사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대표께서는 이런 것들도 어떤 정치 논리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그런 의심을 지금 많이 갖게끔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교육부 장관님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 교육감들하고 만나서 합의를 했고 또 이어서 여야 간사랑 이렇게 같이 또 모여서들 합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교육부 장관님은 전에 여당 대표를 하셨던 분이고, 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다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다시 이렇게 번복이 되는 이상한 일들을 보면서 그래서 정치적인 일이다. 예, 상당히 의혹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경준 교수님. 예. 지금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이제 강원도도 그렇고 몇 군데가 있었는데 유독 전라북도만 지금 남게 됐죠. 갈등의 소지가. 그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어린이집에서는 그러면 전라북도만 가장 못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저는 원칙적으로 보면은 전라북도가 가장 원칙적으로 잘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건 이제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다가 갑자기 아무 대책 없이 코앞에 닥친 예산을 갖다 지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 어느 교육청에서 그걸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른 예산 잘랐을 거 아닙니까? 그건 투명한 국민이 직접 뽑아준 교육감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물론 이제 더 다른 이따가 토론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문제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국가가 이건 정부가 정치 논리가 아니라 정치력이 부재한 그런 논리를 떠나서 정치력 부재의 소산이고 정부의 이런 문제고 또 부모들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또 전라북도 어린이집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제대로 국가가 대통령이 올바로 해야 될 일을 상식을 떠나서 이렇게 되는 거다 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부모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전북인의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으로 돌아서 본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잘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전북에 산다는 이유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또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직은 불이익을 당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이 본질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문제를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국민의 권리를 요구해야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어떤 중간자들한테 그걸 갖다 책임을 뒤집어 쓴다든가 억울하게 이렇게 정치 못했다든가 교육감 못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교육감 입장에서 억울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죠.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 김 회장님. 보육료 지급이 안 된다는 소리가 들고 나서 지금 어린이집은 거의 개점 휴업 상태고
학부모들의 혼란도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법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교육감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2015년부터는 완전 전면 무상이다 이렇게 하고 안심하고 교육을 하던 중에 중지가 된 부분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학부형들이나 저희들이 혼란이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유치원은 교육이고 어린이집은 교육이 아니어서 편성할 수 없다. 누리과정 자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갈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치원은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금을 똑같이 내고 있고 모든 평등화되어야 되는 이 과정에서 차별화되는 이 부분에서 지금 그렇게 되니까 지원해주는 유치원으로 다 가야겠다. 지원을 못해주는 어린이집에는 갈 수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열심히 교육하고 보육했던 우리 어린이집들은 지금 아연실색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교육에 이렇게 백년지 대계에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장소, 교육하는 기관에 이렇게 혼란을 일으켜주는지 교육감님도 유감이고 정부도 유감입니다.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작용들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네. 대책 같은 건 있겠습니까? 가장 이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누리과정 예산이 2조 1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2조 1천억을 합치게 되면 누리과정으로 아마 지방채 부분이 아마 4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4조를 학생 1인당 나누기를 하면 우리 학생 1인당 139만 원 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가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모두 안았을 때 1인당 139만 원의 빚을 안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교육 재정이 열악하신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에 저희 교육청만 하더라도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어린이집만 817억 원인데요. 저희가 자연분으로 교부금이 깎이는 부분이 약 500억이 깎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 부분이 800억이 상승이 됩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더라도 저희가 재정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내후년 계속해서 교육 재정에 대한 열악감이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에서 이 문제를 좀 공론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부작용을 생각하고 있지만 배수진을 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올해를 넘기게 됐을 때는 내년에는 더 큰 부담이 올 것이고 이게 단순히 어린이집이 아니라 유치원 그리고 초, 중, 등 교육까지도 흔들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린 우리 정옥기 대변인께서도 교육청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배수의 진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김옥래 회장께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그런 현장의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 몸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의 본질적인 책임은 정부 국가가 가지고 있지만은 교육청에도 여기에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게 그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했다면은 이것은 누리과정 예산이란 말이에요.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정부가, 국가가 보육과 교육이 다르지 않고 보육 없는 교육 없고 교육 없는 보육 없다. 교육과 보육을 같은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하든 유치원에서 하든 그 누리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전부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교육청 유치원 예산 들어가고 이건 안 된다. 이거 하는 거는 교육과 보육을 완전히 누리과정 정신에 벗어나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주 큰 실수를 한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집에 주는 심리적인 보육의 현장에 수없이 많은 1,300여 시설입니까? 교사들에게 또 보육을 하는 우리 부모들에게 심리적인 타격을 엄청나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도 변명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했다면은 누리과정 예산 자체를 유보하든가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1개월을 예산 범위 내에서 1개월만 예산을 세우고 정부하고 투쟁한다든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하지 않은 거가 엄청난 이제 저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이라는 건 뭐 자의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법률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지 않은 것이 뭐 당연한 것이고요. 네, 저희가 지금 뭐 영유아 보육법이라든지 유아교육법에 저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교육기관에 한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어린이집이 왜 교육기관이 아니냐라고 항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 어린이집이 교육기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교육기관은 유치원만 교육기관으로 지금 현재 법이 돼 있기 때문에 교육관이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하부 기관이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건 정부하고 싸워야죠. 네, 그래서 그것을 정부하고 그 지금 권리는 법률을 좀 바꿔달라. 정부하고 예산 싸워야 근데 되는 일을. 정부 같은 경우는 그 법률에 따라서 시행령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시행령이라는 건 그 법이 정하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그 시행령을 임의적으로 만들어 법률과 위반되는 예성으로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교육청과 지자체 부분이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식의 싸움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쾌히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는 것도 좋고 법이 좋다고요. 그러면 이게 누리 과정이 오늘 이번 해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2012년 합의하에 기재부랑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교육부 장관이랑 다 교육감님이랑 함께 합의하에 이게 결정이 된 겁니다. 이미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시행되기 전에 지급하기 전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내내 아무 이상 없이 주다가 갑자기 중단을 하는 건 시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은 원아버집 시기입니다. 시기에 교육기관이네 아니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유치원은 주고 어린이집 못 주네 이런 악재를 부림으로써 어린이집을 다 소멸 직전에 있습니다. 원아버집이 하나도 안 됩니다. 지금 엊그저께 MBC에서 방송하신 거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 거기에 30명 모집하는데 400명 이상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집 하나도 안 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지실 것입니까? 우리 회장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린이집 사정을 좀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도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교육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뭐 원칙과 또 소신이라고 생각되고 또 교육은 또 멀리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불가피한 지금 진통이 지금 이렇게 좀 발생이 됐는데요. 이걸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 여기에 그 공방을 그 교육청이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이 차원보다는 이제 근본적인 그 문제를 좀 잘 짚어서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좀 우리가 좀 따져서 그 문제를 조금 좀 진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이게 앞으로 이것을 안정적으로 좀 해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자, 누리과정, 그러니까 교육 예산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누구의 책임인가로 주제를 넘기기로 하죠. 자,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리과정이라는 게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을 합한 거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가르치는 건 똑같은데 관리부서는 서로 달라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관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태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차제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불거졌으니까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교육,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그나마 지금 국가 발전을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유치원 때부터 또 이렇게 그 초등등 교육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지금 해줬기 때문에 그 힘이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교육은 이렇게 그 멈춰서거나 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 교육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좀 정치화하려고 하고 이게 어디에 어떻게 정책을 쓸 때 누구에게 유리하느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 관심을 갖게 되면은 교육은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차제에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무엇보다도 이 교육 자치를 이루는 것이 지역에서는 정말로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기회에 어떤 곳으로부터 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교육 자치 운동들이 잘 좀 펼쳐져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누리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어요. 김경준 교수님. 네. 누리과정이 사실 도입이 됐을 때 처음부터 예산 문제가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 정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있다 예. 없다. 예. 근데 사실은 갑자기 중단될 가능성을 알고도 뭐 그냥 그 표만 의식해서 정치적인 것만 생각해서 도입된 거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않지요. 그렇지 않죠. 누리 과정에서 누리라는 말 자체가
세상 천지라는 뜻을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 누리인데 세상 천지에 교육 예산을 세울 때 누리과정 자체가 보육이나 교육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 나이가 어릴수록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이 없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하더라도 돌봄이 없는 교육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보육과 교육을 통합해서 누리과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이건 교육이기도 하고 보육이기도 하는 건데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래놓고 정부 정책에 다 세워놓고 갑자기 예산을 안 주면 그러면 그 예산도 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을 시킨 겁니다. 누리과정에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지원 체계도 이미 정부 조직을 통해서 이걸 통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책이 예산 자체도 세워지지 않았고 이 부처 통합도 안 했고 이게 예산의 경로도 통합을 안 된 이런 정부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뭘 하는 겁니까? 정치권이 이 잘못된 예산 편성이 누리과정은 이미 같은 거다 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었으면 예산 통로도 같이 만들어 놨어야죠. 그러니까 바로 이 교육청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이 잘못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철학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이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정치권의 잘못이었고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 대변인님. 네. 문제가 되는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북의 경우 네. 얼마나 됩니까? 817억입니다. 817억? 네네.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허가는 모두 시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돈만 시도에게 전출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인허가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과 그 후에 관리 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인허가는 시도지사가 다 하고 관리 감독도 시도지사가 하고 있고요. 저희는 돈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육과 교육이 통합된다면 당연히 어린이집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감시도 같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기능이 전체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고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 또는 보육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즉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처음에 아마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세수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면서 교육청이 이 부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오늘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전국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이 경기, 전북, 강원 세 군데였다가 네. 지금 전북만 남아있는 셈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법적 의무에 대한 해석을 두고 네. 정부와 전라북도 교육청의 입장이 뭐가 다른가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시행령도 법이니까 너희들은 이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해서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시행령은 상위 법률과 일치해야 되는데 상위 법률에서는 소관이 시도지사와 국가가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 책임지게 돼 있고 그리고 시행령을 거쳐서 시도교육청한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법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법률을 위반하는 거다. 그러니까 법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네. 김경준 교수님, 이 같은 교육청의 입장 이해가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앞에서 제가 다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했고 교육청의 입장도 충분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나 이제 다만 항상 이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국가가 정부가 정책으로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통합된 정책이고 교육과정인데 그걸 분리해서 보육과 교육의 예산을 따로 했다는 거. 정부의 예산이 없으면 이것 자체가 유보됐어야 되는 거고 다른 지자체처럼 다른 교육청처럼 뭐 몇 개월 예산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교육과 보육의 갈등을 우리 전라북도만큼 심각하게 이렇게 겪지 않도록 이것을 좀 예견하고 대비를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엉뚱하게 이게 어린이집에 이 많은 분들이 엄청난 그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거,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는 이게 이제 유감입니다. 심리적인 부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누리과정이 자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달리 말씀을 하시는데 누리과정 자체는 두 개가 합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치원을 주면서 어린이집은 안 줄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그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인식이 옛날에는 인식이 달라졌지만 지금은요. 보육하고 교육을 함께 하면서 12시간 이상을 보육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 많은 시간들 왜 시험모 아이들과 맞벌이 아이들 그 아이들이 늦게 오기 때문에 그 장시간들을 보육하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으면 3개월짜리 정도의 예산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 달 반씩이라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자꾸 이원화시키면서 유치원을 주고 어린이집을 안 준다. 이것 자체가 법 이전에 용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 전북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오면서 좀 들었던 얘기로는 어제 교육감들이 모여서 다시 좀 재조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체 이미 편성하기로 한 그런 교육청도 다시 다 거부하겠다. 그리고 전체 교육청들이 이 문제가 바로잡지 않고서는 한 발도 우리도 같이 이렇게 편성하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좀 모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교육청끼리 서로 경쟁을 붙인다든가 서로 또 비교를 한다든가 이렇게 자꾸 갈등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전체 우리 모든 교육청들이 힘을 합쳐서 이 정부와 대화를 해야 될 거고 또 정부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이 문제를 풀어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하면 전북과 경기, 강원도 세 군데였는데 네. 그게 더 확대된다는 네, 얘기입니다. 어제 이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은 정부가 법률 개정하고 전액 국가에서 보증하지 않으면 전액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현재 편성된 지역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결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편성하지 않는 것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함께 누리 과정을 안 하는 겁니까? 예. 과정 자체가.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 이제 그 누리과정. 지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예산 편성한 지역도 네. 그것을 집행하지 않겠다. 저희와 똑같은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네. 아까 유치원에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전북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을 하시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네. 아직 정확한 팩트를 제가 확인을 못해서 자 정부 안에서도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육부는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그리고 초등학교 돌봄 교실 등 사업을 국고 지원해달라면서 1915년 그러니까 2015년 내년부터 3년 동안 중기 사업 계획서를 재정기획부에 제출했는데 네.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네.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가가 책임질 일이 없다 이런 의사를 표시기도 한데 교육부 장관이 약속을 했는데도 여당과 재정기획부가 뒤집어서 못하는 현실. 이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 내에 좀 자중 질환이 현재 일어났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여당 지금 교육부 장관은 가장 중요했던 여당을 대표했던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결정한 지 단 1시간도 안 돼서 그것이 이제 번복되는 총국 아닌 총국이 지금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이건 배후에 또 다른 세력들이 또 있구나. 이것을 따로 또 조정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좀 느껴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여당 내에서도 이거 꼭 필요하구나. 누리과정의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지금 많고 또 기여하는 부분이 대부분 또 많거든요. 좋은 정책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 좋은 정책마다도 다른 의도 때문에 이렇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부인 대통령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된 정책대로 진행되는 것이 잘못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지도부에서는 그 문제를 대통령에게 직접 직언하지 않고 이게 잘 안 되고 심지어 주무 장관이 하려고 했던 것까지도 번복을 하는 이런 정도의 정부라면은 참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야당도 나는 엄청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대통령 만날 때 왜 이 심각한 사안을 대통령 빨리 만나서 이야기해야죠. 이게 교육의 문제가 내년에 코앞인데 지금 내년 예산이 지금 금년에 준비도 안 돼 있다는 이런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게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고 결론적으로 이거는 집행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좀 혼란을 좀 덜 했으면 좋겠고요. 안심하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한 것은 전라북도 교육청의 예산 사정이 매우 열악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전라북도의 교육 재정이 어느 정도 어려운 상황입니까? 아주 심각하죠. 일단 내년에 그 전체적으로 나라 예산이 한 5.5% 증가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교육 예산은 3.3% 감액이 되어서 돈으로 환산하면 1조 한 4천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적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해 드렸지만 모든 교육활동비를 약 10% 이상 지금 감액을 했었고요. 아까 인건비는 자연 증가분이기 때문에 800억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들어오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리 예산만 해도 한 817억인데 그 부분은 인건비 상승 부분하고 거의 맞을 정도로 이렇게 돈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계속 건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지금 현재 20.27%가 돼 있는데 이 25%까지 계속해서 좀 증액해달라라는 요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보면은 복지 때문에 정부와 서로 갈등이 굉장히 많죠. 누가 책임이냐. 근데 교육복지 측면에서도 교육복지에 들어갈 돈 앞으로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충돌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충돌이라기보다 이제 중앙정부에서 결정되면 지방정부에서는 그 법과 제도와 체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라북도 교육청의 딜레마도 그거죠. 중앙정부가 모든 걸 그 시스템은 달리 해놓고 이걸 하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되겠고 문제는 지금 무상보육이나 무상복지도 우리나라가 아직도 전면적으로 무상보육과 무상복지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도 정부에서 선심 전략으로 이걸 해놓고 하니까 장기적으로는 이 무상보육, 무상교육에 대한 복지 정책이 재조정돼야 됩니다. 차등보육, 차등교육, 차등보육으로 복지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나 지금 코앞에 닥친 이것은 정부가 정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빚을 내서라도 이것은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실행을 해야 된다.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교육 예산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뭐 대책은 무엇인가를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누리과정 예산이 중단이 됐는데 대책은 무엇이냐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는 것을 뺏으니까 뭐 황당하겠죠. 상당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계속하려면 이제 재원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 재원의 책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대표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100%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얼마 전에 이제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운영위 학부모로 가 있어서 근데 학교에 꼭 고쳐야 될 그래야 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점검이 필요했었는데 물어봤더니 예산이 없어서 이거를 당장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 어제 교육청 가서 또 집회를 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그 심정은 지금 이해하고 남습니다. 근데 당장 그쪽으로 또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은 이렇게 시급한 지금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막대한 예산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못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 해야 될 일들이. 그래서 참 교육청도 참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는 예산에 있어서는 정말로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지난 정권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 중에 100조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어떻게 쓰여진지도 모르고 지금 있어서 청문회를 하느니 안 하니 국정조사를 하느니 안 하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중에서도 상당히 불필요한 예산들이 너무 많이 지금 있는데 교육 예산만큼은 이게 정치적 논리나 또 다른 거에 좀 지배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세워진다고 하면은 전혀 저는 지장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교육 아이들을 위한 거는 정말로 순수하게 좀 보장을 해주고 그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제 그 보령에서 전국 그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어떤 좋은 안을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희망적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가 전북만 지금 또 이렇게 미편성됐다는 얘기를 접하고 정말 그 심정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도 좋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재정이나 어떤 계획이나 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어떤 예산이든 있습니다. 돈은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지. 그 돈을 가지고 이 전라북도의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으면 어린이집들이 다 죽을 뿐만 아니라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목적이 법에 위배됐으니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유치원은 살고 어린이집은 다 죽으라는 얘기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거는요. 먹고 살면 교육을 해야 되는 아주 필연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것이고 어떻게 교육의 문제를 다른 거 예산 다 집행하면서 이걸 미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집행을 해 주십시오. 전라북도 교육감님도.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1년 이후에 무상 보육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발언을 했고 또 정부 정책 집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조용한 거, 물론 이제 저 완전히 조용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너무나도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예산은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집행돼야 되고 다만 근본적인 그 중장기의 문제는 전략적으로 우리나라가 전면적인 무상 보육이나 복지의 문제는 차등으로 가는 것이 단계적으로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권의 좀 각성을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자, 전라북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수입이 많으면 할 수 있는데 그 수입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재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재원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자원은 없고요. 어제 여야 간사들이 합의한 정도 5,600억 원의 국고 지원 그리고 그다음에 거의 준국고성에 해당하는 1억 6천억 원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법률 개정 부분도 그 부분은 무산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은 결국은 무산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 어제 나왔던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정부가 답변을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어차피 무상 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내용이고 법에도 무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지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태도를 밝히고 그것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같이 동반해 주기를 저희는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여쭸던 건데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자, 교육청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도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들은 결국은 누가 줄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보내라고 하는 그 유인물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요. 자, 그렇다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아까 김 교수께서 얘기했듯이 일시적인 예산을 임시 예산이라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나머지는 그 국가 예산을 다시 타오는 그런 절충안 같은 건 없으십니까? 네,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2월인가요? 3월부터인가요? 1월요. 1월부터 네.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와 그다음에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는 지원금이 달라지겠네요. 지금 이 상태라면. 이 상태라면. 네. 근데 좀 어린이집 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정은 충분히 좀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속히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문제가 왜 발생됐고 그 원인이 뭔지 이것만 저희들이 정확히 좀 짚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한다면요, 저는 이 문제는 조속히 좀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되고 오히려 국민적인 관심들이 더 이번 기회에 높아졌으니만큼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이렇게 좀 보호해 나가면서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마련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정부에서 책임 있게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감님이 정말 반성해야 되는 부분은 입학 시기, 지금 아이들 원화 모집 시기에 어린이집으로 올 아이들을 다 유치원으로 가져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원화 모집이 하나도 안 된 어린이집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응징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육청이 지금 8월 말부터 이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노력을 했지만 계속 미뤄왔던 부분이 있고요. 참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그 다급함과 지금 초조함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목이 마르다고 하면 물을 줘야죠. 근데 지금 물을 주는 건 2, 3개월 예산을 편성하는 건 마치 바닷물을 마시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바닷물은 잠시 목에 있는 갈증을 해소시킬지 모르지만 더 큰 갈증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저희 이 부분 좀 알고 있고 전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기 전에 죽고요. 마지막 한 방울 먹지 않으면 죽는 그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지금 현장이.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데 폐원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없어요, 아이들이요. 큰 변동은 없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유치원에 가는 인원은 한정돼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어린이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니에요? 지금 재원율이 70 한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한 75% 평균 잡아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다 가고 나머지 그러니까 유치원이 다 좋다는 것은 아니죠. 미달된 데도 있었거든요. 근데 유치원 일단 다 차고 나서 나머지가 온다는 그 자체도 저희는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죠. 어쨌든 간에 현장의 목소리는 다급한 것 같습니다. 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예산 중단 파동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 보입니다. 어느새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목래 회장님. 제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삭감 철회하고 국가 책임 무상보육 누리과정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있는 영유아를 차별하지 말고 누리 예산 철회하고 교육평등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하진 도지사님 도의회는 전북교육청이 올린 2015년 636억 원의 유치원 누리 예산을 수정해서 차별받는 불공평한 처우를 반드시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도교육청 입장은 마지막에 듣기로 하고 이세호 대표께서 먼저 해주시죠. 참으로 유치하고 또 어리석은 논쟁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들 가지고 불모로 이런 짓은 안 하는 게 어른들의 좀 도리라고 생각되고요. 한시빨리 이렇게 무엇이 우리 모두가 좀 잘못됐는지 반성할 부분은 좀 반성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을 느끼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꾸짖는 일들도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누리과정이 잘 정착돼서 우리 아이들이 신나고 즐겁게 좀 이렇게 커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경준 교수님. 예, 우리 정치의 정도는 물이 흐르듯이 상식이 통하도록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정치적인 현실 이것을 개탄하고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정말 좋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흐르지 않아도 될 눈물까지 흐르게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더 이상의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보육이 한번 망가지면은 이거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의 각성을 좀 촉구합니다. 네, 정옥기 대변인. 누리과정 예산은 단순히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교육청에서 정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2, 3개월 예산을 편성하고 물론 이제 집행을 거부하고 있긴 하지만요. 이것은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 역시 이 문제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미봉책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바와 같이 무상 보육, 국가가 완전 책임져 주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조인 원칙과 신뢰가 이번 정부에서는 헛말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출산을 극복해보겠다며 만든 정책이 오히려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철을 맞은 국회에서는 지금 무상복지 논쟁이 한창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내용들을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